상가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서 부동산 여러 개를 팔아야 할 때 세금 절세 방법입니다. 상식적으로 꼭 아셔야 되고 반드시 이 부분은 모르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다음 페이지 합니다. 부동산 3개를 팔아야 한다면 아래 순서로 매도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보거든요. 1년 동안 양도소득세는 누진 세월에 관한 합산가세는 1년 동안 봅니다. 1년 동안. 부동산 1 양도차익이 마이너스 1억으로 매도했습니다. 부동산 2 양도차익이 플러스 2억으로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3 양도차익 플러스 2억으로 매도를 합니다. 자, 같은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기간 동안은 부동산 1 양도차익 마이너스 1억과 부동산 2 양도차익 플러스 2억을 정산한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마이너스 된 거 플러스 된 거 합산해서 마이너스 된 거 빼고 양도세 냅니다. 자, 근데 가능하면 손해나는 부동산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좋다. 손해나는 부동산을 먼저 팔았으면 마이너스 1억은 손해로 내가 손해봤으니까 양도세 낼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익나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 플러스 2억 손해나는 금액을 차감한 양도차익 마이너스 1억 플러스 2억 하면 플러스 1억이 되죠.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익나는 부동산을 먼저 팔게 되면 이익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먼저 납부하고 손해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금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만일에 플러스 되는 거를 납부를 안 했잖아요. 내가 8월 달에 마이너스 1억이 아니고 플러스 2억이 되는 걸 먼저 팔았어요. 8월 달에. 그 다음에 10월 달에 마이너스 1억 되는 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거 먼저 팔고 나중에 마이너스 되는 거 팔 때는 일단은 양도세 내야 돼. 2억에 관해서. 그러면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연체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연체 가산세가 엄청나요. 만일에 양도세 내야 될 게 한 3천만 원 있잖아요. 3천만 원 있는데 만약 몇 개월 동안 안 냈잖아요. 그러면 뭐 한 200만 원씩 붙어요. 150만 원, 200만 원. 근데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면은 내가 낼 돈이 없다. 양도세 낼 돈이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 해 5월 달까지 합산가세한 걸 갖다가 신고를 다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월 달까지. 플러스 된 거, 마이너스 된 거. 그래가지고 양도세 낼 게 없도록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플러스가 먼저 됐으면 매도했을 때 이 세금 안 낸 거에 관한 연체에 관한 가산세는 내셔야 된다라고. 연체에 대한 가산세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된 거 먼저 팔고 그 다음에 플러스 된 거 팔면은 문제 없는 거죠. 자, 프린트물 보시면 이익나는 부동산을 먼저 팔게 되면 이익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먼저 납부하고 손해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금액을 환급을 받으셔야 돼요. 환급. 앞에 세금 낸 거 있죠? 이걸 환급 신청해서 환급 받으셔야 돼요. 손해나는 부동산은 이익나는 부동산과 같은 해에 팔면 양도세가 절감된다. 1월 1일부터 10일 말일까지 보기 때문에 같은 해에 팔면 그럼 이익나는 부동산은 서로 연도를 달리해서 작년에 하나 팔고 올해 하나 팔고 내년에 하나 팔고 이렇게 하지만 누진 가세가 안 되겠죠. 누진 세율이잖아요. 누진 세율. 그럼 이번 정권에서 참 좋게 해준 게 올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중과세 배제했잖아요. 그럼 올해 하나 팔고 내년에 하나 팔고 이러면 되겠죠. 올해 이익 나는 거 두 개 다 팔아버리면 안 되죠. 그럼 기본 세율로 되더라도 누진 세율로 적용되는 거죠. 누진 세율. 이 누진 세율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익 나는 부동산은 서로 연도를 달리해서 팔아야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일반 세율 구간을 잘 알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한다. 누진세율이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내라는 것이다. 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이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최소한 뭐 하나 8,800만 원 이 기준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8,800만 원에서 점프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8,800만 원 이하까지는 24%, 8,800만 원 초과되면 35%,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8,800 초과되면 예를 들어서 8,800만 원보다 1,000만 원 더 이익을 봤어요. 1,000만 원 더.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이익 본 거는 1,000만 원 이익 본 거는 이 누진 세율의 세율이 35%죠. 그럼 1,000만 원에서 35% 350만 원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10% 지방세, 350만 원에 관한 10% 지방세 35만 원. 그러면 350만 원 더하기 35만 원, 385만 원을 내가 1,000만 원 더 벌었지만 양도세로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내가 8,800 초과되는 거는 대충 계산해도 벌은 거에 대충 40%,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한 4천만 원, 아니 400만 원, 40% 세금 내야 된다.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8,800 초과돼서 버는 거는 그러면 상가 건물 팔 때 8,800만 원 벌고 팔겠어요? 아까 제 의뢰인, 제하고 계약한 사람 뭐 한 13억, 14억에 샀는데 얼마에 팔았다고 했죠? 78억. 실거래 가치고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은 웬만하면은 매덕 이상의 이익을 보고 팔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우리나라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최근 10년을 봤을 때 저희는 매매 사례를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얼마에 파는지 많이 보잖아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이면 보통은 50%에서 100% 올라서 팔아요. 그러니까 자, 내가 10억에 샀어요. 3년 전이나 5년 전에 10억에 샀어요. 그러면 지금 매매되는 금액은 최소한 15억에서 20억이에요.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사이에 1.5배에서 2배 정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넘게 가져갔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10억 주고 산 게 한 5억 정도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전세 보증금 안고 사겠죠. 그러면 실제로 10억짜리 건물을 살 때 내 돈은 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5억 이하로 들어가요. 5억 이하로. 근데 5억에서 10억을 벌면 내가 투자한 돈의 2배 버는 거죠. 그러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2배에서 3배를 벌면 만약 10억 주고 산 건물이 20억에 팔면은 나는 투자 금액은 5억인데 10억을 벌었으니까 5억 플러스 10억 돼서 거의 3배 가까이 되죠. 3배 가까이. 뭐 세금 내더라도 뭐 적어도 5억이 한 12억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복리 계산해서 계속 점프 하다 보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처음에는 3억 5억 벌었는데 나중에 이게 10억 되고 이 10억 버는 돈이 또 합쳐져서 나중에 버는 돈이 15억, 20억 되고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개인이 사서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막 그냥 10억 벌었다 그러면 절반 내야 돼요. 내가 10억을 벌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뒤에 팔았다 그러면은 그냥 대충 계산하면 10억 버는 거에 절반 세금 내야 돼요. 근데 법인은 안 그렇죠. 법인. 그래서 그 내용을 프린트물에 정리를 해놨는데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8,800만 원 초과되면 35%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1억 벌었다. 1억 벌었다. 그러면 대충 계산을 바로 해봐야 되겠죠. 그럼 1억은 8,800만 원 초과죠. 1억 5천만 원 이하죠. 그러면 35%인 거는 외웠죠. 35%. 그럼 1억 벌었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되죠? 3,500 되죠. 3,500에서 누진공제 얼마 빼주는 거죠? 예.
누진공제 1,490만 원 빼주잖아요. 여기 있죠. 1,490만 원 빼주죠. 3,500만 원 버는 거에서 3,500만 원 양도세에서 1,490만 원 빼면 대충 2천만 원 되죠. 그러면은 내가 1억 벌었다. 그러면은 대충 2천만 원 정도 양도세 나온다. 이렇게 이 정도 개념은 가져가셔야 돼요. 한 1억 벌었다. 그러면 양도세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다. 근데 1억 넘게 벌었다. 1억 넘게 벌었다. 그러면 거의 한 40%에서 절반은 세금 내야 된다. 이 개념은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만일에 제가 아는 병원 원장님 중에서 뭘 사려고 했는데 못 팔고 있는 못 팔고 못 사고 하는 원장님이 계세요. 저희가 병원을 100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한 250억 된 거예요. 병원 운영하는 동안 100억 주고 샀는데 얼마가 됐다고요? 한 250억이 된 거예요. 250억이. 그러면 한 150억 떴잖아요. 그렇죠? 자,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할게요. 200억을 주고 샀는데 400억이 됐어요. 400억. 200억이 떴죠. 200억. 그러면 개명의로 샀어요. 개명의로. 법인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200억 주고 샀는데 내가 400억에 팔아야 400억에 충분히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400억에 파는데 그럼 200억 중에서 절반 세금 날아가잖아요. 절반 세금. 그러면은 200억 벌은 거에 대해서 100억 세금 내야 되죠. 그럼 내가 지는 돈은 내가 샀을 때 200억 할 때 들어간 돈. 그 다음에 양도차 200억 생겼는데 100억 세금 내고 나는 300억밖에 못 지는 거죠. 그럼 나는 400억에 팔았는데 나는 500억짜리를 사고 싶어. 아니, 똑같은 400억짜리를 사고 싶어. 똑같은 400억짜리를 살 때 양도세 낸 100억만큼 내가 대출을 해야 돼요. 이해가시나요? 양도세 낸 100억만큼 내가 대출을 해야 된다고. 대출. 그러면 나는 400억에 팔았는데 비슷한 400억짜리를 못 사요. 그 다음에 500억짜리를 못 사요. 좀 더 높은 금액 못 파는 거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100억 정도 내보세요. 100억 정도. 굉장히 행복한 고민인데 그러면은 절대 개명의로 사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상가 건물을 살 때 절대 개명의로 사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법인에 관한 내용도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요약해서 프린트물로 미리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 내서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